어이 흠 우야어 흠 우야어 흠 이번 시간에는 나붐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붐오행이란 무엇이냐를 설명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육식갑자가 이제 천간지지 이렇게 하나씩 묶어져 있죠. 갑자, 을지,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어신 이렇게 쭉 묶어져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두 개씩 묶어서 두 개씩 묶어서 갑자, 을축 이제 양의 관계죠.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나붐, 해중금이라고 이제 금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갑자을축, 해중금, 병인정묘, 노중화, 무진기사, 대림목 이렇게 쭉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서 이제 엮여져 가지고 그러느냐 보면은 에, 천간과 지지를 오행의 수리 숫자의 순서로 전개하면서 앞뒤의 수를 그 선천수라고 하고 육갑 오행의 수를 이제 후천수라고 해서 실용한 이제 그것을 이제 조합으로 묶어서 그것을 이제 오행 외에 우리가 순수한 오행 이래서 갑은 목이죠. 자는 수가 되죠. 근데 그것을 숫자의 그 배열로 묶어서 이제 선천수 중심이라 후천수를 이제 같이 이제 계산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내는 오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오행의 수가 생수와 성수가 있다 그랬죠. 생수는 뭐예요? 태어난 수. 이제 오행이 5개니까 1, 2, 3, 4, 5가 선천수고 후천수는 이제 거기서 더 자란 수. 6, 7, 8, 9, 10이 되겠죠. 선천수와 후천수의 배합을 해서 이제 묶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나붐오행이라고 해서 또 요것의 그 작용에 대해서 상당히 또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고 요걸 또 우리가 많이 또 좀 풀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갑자을축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중금이라 그러죠. 해중금. 바닷속의 금이다. 뭐 이런 말이고, 이제 인격을 중시하고 이제 갑자을축의 그 해중금의 뜻은 이 말하자면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마음의 어떤 심지가 굳다. 뭐 이런 이제 이제 말씀드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인정묘는 노중화란 말은 이제 화로 속의 불이다. 이제 화로불이라는 얘기죠. 화로불. 난로 됐을 때 로에 있는 불. 우리가 이제 일상에 사용하는 화로불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화로불. 무진기사는 대림목이라고 그럽니다. 대림목. 큰 대자, 나무 목장에 다 자란 나무다. 즉, 건축용 자재로 쓰일 수 있는 나무다. 어린 나무가 아니라 다 아람도 이런 큰 나무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경어신미는 노방토. 노방토란 말은 노방이란 말은 그냥 우리 들녘, 그냥 이 나대지로 있는 들녘의 그 흙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경작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그뭐 이렇게 그 흙으로 조성해서 한다든가 노방 길가의 그 흙이라고 보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임신계유는 건봉금. 이 건봉이란 말은 칼끝, 검 끝터리의 금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칼끝이 있으니까. 사람들 입장으로 말을 하면 칼끝이니까 조심해야 안 되겠어요? 칼자루 다니고. 그래서, 이제 임신 계유를 만날 때에는, 이게 이제 그 칼끝의 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되고, 갑술의뢰는
산두화, 이 산, 내산자, 머리두자, 즉, 말하자면 이제 산 꼭대기로 치솟아 오르는 불이니까 말하자면 이제 화전민들이 옛날에 보면 이제 땅을 일궈서 이제 참 화전을 하죠. 화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나무나 이 풀들이 있는 자라는 자리를 태워서 태워진 거름으로 해서 이제 참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살림을 꾸려서 살던 시대에 화전민들이 일구던 밭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불, 산두, 산 머리를 향해서 타오르는 그런 불, 그러니까 화전을 일구는 땅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병자 정축은 가나수, 낙수물이라는 말인데, 가나수란 말은 낙수물이라는 말인데 이제 작은 물, 골짜기에서 솟는 샘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나수. 그 다음에 이제 무인 기묘는 성두토라고 했어요. 성두, 성 쌓는 흙, 성두 이게 이제 머리두자입니다. 이게 그냥 성을 쌓는 머리에 쌓는 흙이니까 어떻게 군사 시설을 만든다든가 어떤 나라에서 제방을 막는다든가 할 때는 좀 어떤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흙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경진신사는 백납금, 이제 오행이 금인데 이 백납이란 말은 녹슬었다. 금이 녹슬으면 어떻게 돼요? 하얀 가루가 떨어지죠. 그게 백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산화된 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풀었을 때는 특수한 도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로 말하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재료, 이런 것들. 요즘에 특수도료라 그러면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특수한 도료를 발라서 스텔스 기능이라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전자파에 걸리지 않아서, 말하자면 방공망을 뚫고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도료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말하면 백낙금이죠. 백낙금. 오역으로 말하면. 산화철, 산화된 철, 쇠부스러기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진신사 백낙금하고, 이모개미는 양유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유목. 양유목은, 써보자. 어디 갔어?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미쳤어? 이모개미는 양유목이네. 이것은 뭐예요? 이 양유는 뭐예요? 버드나무. 버드나무. 양유는 버드나무. 이게 부드러운 나무들, 버드나무 같은 거 우리가 풀필이 불고 그러죠. 봄에 꺾어서. 그렇게 부드러운 풀이나, 우리 사람들로 비유하면은 어린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뜻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모개미, 그 다음에 갑신 의류는 천중수. 천중수라 그러면 이제 샘이 솟는, 샘이 솟는 물입니다. 샘 솟는 물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생활에 이렇게 비유하면, 없는 사람이 물건 잡히고 이렇게 돈 갖다 쓰는 전당포 같은 역할도 되겠고, 또 아니면 참 혼기에 찬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속에서 있죠. 그런 거라든가, 또 알선해 주는 거 이렇게. 그런 업들이 이제 이 천중수의 직업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술 정에는 옥상토라고 합니다. 옥상토. 옥상토는 뭐예요? 옥상 위에 올려져 있는 흙, 즉 말하자면 건축 자재용이다. 건축 자재, 건재, 목수들 일하는 데 쓰는 이제 재료들, 이런 것들을 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자 기축은 병력화. 이 병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벼락이라는 말이죠. 벼락. 그러니까 벼락부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자기축생들의 어떤 특징은
그 벼락에 반짝하고 벼락을 치면 어떻게 뭐 번개도 치고 번쩍번쩍 하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직업들을 많이 갖게 되죠. 뭐 연예인이라든가 그 연극인이라든가 뭐 이 뭐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경인신묘는 송백목, 송백이란 뭐예요? 소나무와 잣나무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곡식장사, 알곡을 취급하는 곡식장사들도 되고, 또 이 한의사, 직업군으로는 이제 한의사로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임진개사는 장유수. 이 장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게 뻗어나가는 물이다. 장강의 물, 뭐 말하자면 큰 강의 물이나 바닷물, 뭐 이렇게 되죠. 직업의 분류로는 이제 요거 이제 또 이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그 강연하는 사람들이나 또 변호사, 또 거강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갑오을미는 사중금. 이 사중금이라는 것은 모래 속에 묻혀져 있는 금이다. 나는 흙 속에 덮여 있는 금이다. 이제 이런 분들의 그 직업군으로 보면 성직자라든가 교사, 또 제인들, 뭐 제주꾼들이라 그러죠. 제주 피우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또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병신정유는 산화화, 산 아래 불이다. 산 아래 불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불들을 말하는데,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하면 그 대장간의 불이나 또 용접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쇠를 이을 때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이렇게 할 때 그 불,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병신정유의 그 산화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술기해 생들은 평지목, 일반적으로 이제 주위에 이제 있는 나무들, 평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그래서 뭐 물체로 보면은 이제 뭐 책방이나 뭐 서점, 또 뭐 신문사라든가 뭐 언론인들 뭐 이런 또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경자신축은 벽상토, 이게 벽 바르는 흙이죠. 벽상토는 벽을 바른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꾸민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뭐 직업군으로 보면 뭐 음악가, 뭐 예술가, 뭐 악기 다루는 그 직종의 그 연예인들, 아니면 과학자들도 여기에 또 이제 직업군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기로 이거 조금 남겨놓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내가 이제 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경자 신축 벽상토까지 이제 내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때의 계절을 맞아서 그 계절에 충실히 또 하는 일이 있죠. 그 계절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겨울인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눈이 밤새 내려가지고 상당히 그 골짜기에, 내가 사는 골짜기에 그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급한 대로 이제 뭐 집에 그 길은 내야죠. 그래서 이제 참 빗자루를 들고 이제 쓸고 나가려다가, 가만히 있어봐. 방에 군불도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군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 장작 갖다가 이제 불을 피워서 놓고 이제 마당으로 해서 이제 길을 내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또, 부뚜막에다 이제 불을 피워놨으니까 또 그것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불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추운 겨울 아래 이제 참 땀이 송송 벨 만큼 이제 아주 마당을 쓸고 이제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불을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다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고구마 몇 개 갖다가 이제 농사진 고구마 또 이제 몇 개 갖다가 이제
빡빡 씻어가지고 이제 좀 구워 먹어야겠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 어디서 내려왔는지 사람이 하나, 한 50대 될 만한 분인가 이렇게, 아유, 갑작스럽게 나타나요. 난 아주 생각을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 어깨가 축 처졌어요,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산을 왔다 그래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서 추워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찾아왔느라고 그래요. 뭐 누가 와도 좋고 가도 좋은 것이 또 이 절집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추운데. 그나저나 지금 이 시간에 산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를, 그럼 산에는 언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물어봤죠. 그랬더니 말하자면 산을 헤매다가 어떻게 저녁을 산에서 이렇게 헤맸나 봐요. 어쨌건 온 몸은 녹여야 되니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니까 아유 그냥 붙도막 앞에 앉겠답니다. 거기가 더 좋다고. 그래서 이제 둘이 다정하게 참 앉아서 이제 그 고구마 이제 그걸 이제 씻은 걸 이제 내가 이제 은박지에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몇 개 준비한 거 한 대여섯 개 준비한 걸 이제 싸가지고 이제 불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나무 있는 데다가 이제 숯 좀 있는 그 자리에다가 묻고 있는데 뭐야 고구마를 왜 은박지에다 싸네요? 그래서 은박지에다 싸면은 고구마가 골고루 잘 익는다. 이 은박지 이것이 이제 열을 받으면 그 안에 열이 밖으로 안 새어나가고 고구마의 수분이 밖으로 안 나가면서 아주 골고루 맛있게 잘 쪄진다. 그리고 이제 조금 씻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씻어서 먹으면 껍질까지 다 먹을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나는 하고 있노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내가 이제 툭 던지는 말로 몇 월 달 생이냐 그랬더니 생일이 몇 월 달, 몇 월 며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반에 있는 만세력 이렇게 이제 좀 잡아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일주가 무진이더라고요. 무진. 무진이에요. 무진 기사가 대림목인데, 이제 부인도 있고 딸도 둘을 뒀다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착잡한 일이 있어서 어제 좀 산에 들어왔다가 밤새도록 그냥 어떻게 산에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하다가 오늘 아침 내려왔다 그래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추운 눈이 막 그냥 무릎까지는 안 와도 그냥 거의 뭐 신발에 담길 정도로 눈이 많이 왔던 날인데, 그래서 가만히 사람은요 뭘 이렇게 시키거나 뭘 하면 하던 짓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가 술술 얘기를 해요.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참 자기가 뭐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첫사랑 애인을 만난 얘기부터 참 군대 입대하는 바람에 참 첫사랑 여자하고도 헤어지게 됐는데 어찌 보면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그 여자가. 예. 그러면서 언젠가는 내가 살면서 정말 첫사랑의 여인 같은 여자를 만나서 정말 좀 멋있게 한번 연애해 봤으면, 나이가 한 50대 막 들어선 나이인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랑은 품고 사는 건데 내가 그랬죠.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러저러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근야에 한 3, 4년 전으로 또 이제 올라오죠. 이제 쭉 해서 부인도 만나서 참 딸도 둘 낳고 딸들도 지금 대학교 다니고 다 잘 키우고 있다 그래요. 근데 무슨 걱정이 없을 것 같은 무신 분이 뭐가 그렇게 걱정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밤길을 헤매듯이 산을 돌다가 이렇게 아침에 저렇게 내려옵니까? 이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은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도 첫사랑의 여인과 같은 그런 흠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하자면 이제 멋있는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것에 이제 잔뜩 이제 기대를 갖고 쌓여 그런 심정이 있었는데 한 3, 4년 전에 이제 그 거래처 이제 사업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거래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 이제 거래처에 이렇게 사무실에 들렸는데 우연히 이제 거기에 그 앉아서 뭐 자기보다 먼저 와서 이제 차를 마시던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그 친구 얼굴 나 왔네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첫사랑이 그 여자의 어떤 그 환영이 그 여자를 통해서 딱 보이더랍니다. 누가 참 뭐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딱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뭐 이리저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도 이제 뭐 좀 어떤 걸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뭐 참 잘 대꾸해 주면서 또 서로 또 명함도 주고받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그렇게 만났는데 참 누가 뭐 이러라고 저러라고 시켰나요? 그냥 이제 그것을 만나는 계기로 이제 밖에서 명함을 받았으니 뭐 서로 전화 받고 주고받고 뭐 아무놈 순놈 만나서 뭐 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뭐 응? 그러니까 어떻게 뭐 둘이 뭐 이제 참 연애하는 어떤 그런 이제 과정으로 가지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분이 자기가 잘 아시는 도인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우리 그 사장님하고 자기 자신하고 잘 어울리는가, 누가 운이 좋은가, 뭐 이런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가서 그 도인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또 그러더래요. 근데 뭐 쏙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한번 가보자고. 그랬다는 거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참 찾아갔답니다. 저기 이제 그 어디야 말하자면 이제 경기도 끝터리만큼 강원도 경정만큼 되는 데인데 산속에 갔더니 꽤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래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름이 좀 낯섰는지 어쨌는지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자하고 이제 그 뭐야 이제 그 도사 앞에 이제 다 가서 있더니 이제 내놓고 이제 나는 몇월 며칠생입니다. 뭐 이렇게 남자에 대해서 딱 해서 했더니 대뜸 그 도사님이 그 남자 보고 그러더래요. 야 이놈아 너는 운이 없어. 눈곱이나 코딱지나 파먹고 살 상이야. 이러더래요. 그럼 뭐 어쨌건 뭐 도사님이 하는 말이니 그렇습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자 걸 이렇게 쓱 보더니 이 얘 말이야 얘는 아주 운이 좋아. 응? 봉황이 여의주를 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아니 이거 뭐 짜고 치는 구습도 아니고 남자한테는 뭐 코딱지나 파먹는 상이라 그러고 운도 없다 그러고 여자한테는 그냥 뭐 봉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상이라 그러니 이거 참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좀 이 남자도 이제 여자한테 좀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뭘 해줄까 하고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이제 했었다 그래요. 그러더라도 어쨌거나 여자가 봉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상이라 그러니 이거 얼마나 운이 좋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자기는 뭐 운이 없고 응? 눈곱이나 코딱지나 파묻고 있는 상인데 그 대신에 여자가 운이 좋다니까 어떻게 그 남자가 솔깃하게 그럼 이 여자한테 조금 내가 뭐 좀 밀어주면 좀 서로가 좋지 않겠나라는 게 뭐 어떤 큰 이익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근데 세상살이는 어디 그러지나요 이제. 자 어지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얘기를 줄이고 또 내일 시간으로 이걸 이어가겠습니다. 다들 또 좋은 날 되시고 항상
이 마음이란 놈은 주인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홀딱 반하는 것도, 하필이면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딱 어떻게 그 첫사랑 여인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냥 옴팍 어떻게 그렇게 씌우는데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그런데 또 마침 또 도사 만나서 자신은 운이 없고 여자가 그 봉황의 여유주를 물고 있는 상이라 그러니 좀 여자한테 조금 기대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조금 어떤 돈이라도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데 그 이제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일은 다음 시간에 또 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